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쓰고 이제 촬영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제 본업이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시간을 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팅팅 부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현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온 국민이 아시는 그날까지. 제가 지난해가 2019년 9월이었죠. 그때 여러 언론 매체에서 그 보도가 됐는데요. 국대 떡볶이 불매운동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 현재 저희 국가 지도자 대통령과 그 장관 조국 문재인을 비판하는 포스팅을 국대 떡볶이 대표가 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제 포스팅을 다시 포스팅하면서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언론으로도 그 운동이 확대됐죠. 그 당시에 제가 모든 포스팅마다 샵 코링크는 조국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저희도 저희 가맹점 점주님들도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당황하신 분들이 항의 전화도 저에게 주셨고 지금은 결국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계시지만요,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샵을 한 개를 더 붙였죠. 샵 코링크는 조국 거 플러스 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태그를 더 달았습니다. 한술 더 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올랐어요. 떡볶이를 파는 사장이 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다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왜 외치고 다니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들, 증거들은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신영복, 윤희상, 리영희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죠.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지칭하며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 경악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반국가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간첩 혐의로 체포도 됐고 무기징역형을 받았죠. 중형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상과 반대되는 정체성을 가진 자유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임명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종석, 조국 같은 사람입니다. 임종석도 골수주사파라고 하죠. 주체사상파.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간첩행위입니다. 국가적인 반역행위이죠. 징역 5년을 받았고, 그리고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죠. 임수경은 또 김일성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국도 스스로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했죠. 자기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자라는 모순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은 나는 물이면서 기름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호맹, 그러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구속을 당하고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산호맹, 그러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만들어진 반국가 조직입니다. 폭발물을 만들고 자살용 캡슐 같은 것을 이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 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이 임명한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으로요. 저도 기업을 운영하지만 저희 회사의 임원들은 저와 그 뜻, 그 가치관을 큰 틀에서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재인의 책, 저서, 운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데요. 책 운명입니다. 월남전은 이제 그 베트남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미국과의 전쟁이죠.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으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니까 자유진영 미국과 공산 베트남의 전쟁에서 미국이 지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공약으로도 내세웠죠. 저도 사실 이 사람이 공약으로 내걸 때만 해도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랑 1국 2체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 나라지만 2체제로, 그러니까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두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신분열입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이 한 몸에 있는 것입니다. 실내가 있습니다. 1국 2체제에 실내가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세력이 1국 2체제로 시작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진압해서 폭력으로 진압해서 공산화가 되었죠. 반대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도 자유민주 진영으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두 개 체제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콩과 중국입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반환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1국 2체제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약속을 했습니다. 50년간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그랬습니다. 홍콩과 중국, 그러니까 1국 한 나라 중국입니다. 근데 이 체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홍콩에 지금까지도 데모가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원래 그 공산당은 자기 당에 불리한 언론과 표현을 금지하고 폭력으로 압제를 합니다. 공산당의 부당함과 그 부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서 늘 듣는 이야기는 관시였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공산당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친분이 있어야 된다. 그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끼리 해먹는 부패함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시진핑만 하더라도 뭐 재산이 6천억 뭐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기업인 외에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뇌물이라던가 부동산 투기라던가 불법 주식, 금융거래 등인 것이죠. 다시 그 낮은 단계 연방제로 돌아가자면 홍콩은 그동안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표현을 하는 기업인, 언론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중국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 폭행, 실종, 그러니까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일을 하고 반드시 폭력적으로 반대파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을 때에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 불법적으로 행하던 중국 공산당의 그 본국으로 데려가고 납치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환법인데요. 범죄인 인도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하던 일을 합법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곧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억압하겠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죠. 공산주의 국가는.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은 분리해서 늘 봐야 됩니다. 강도와 강도 만난 자로 봐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일당과 노동당과 그리고 북한의 그 일당들의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억압자의 손에서 구해주는 것이 우리 북한 동포들, 중국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너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산당,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악한 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제재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꾸짖는 것입니다.